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상법 보험편 지난 시간에 통칙편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손해평가 아니요 손해보험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파트 안에도 통칙이 있고 화재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손해보험 안에는 화재보험만 있는 건 아니고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책임보험도 있고 보증보험도 있고 운송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는 화재보험 정도까지만 나오고 조금 더 나온다면 책임보험 까지 나오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운송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보험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화재보험 잘 봐두시고요. 화재보험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정도까지는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칙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이제 오늘 이어서 손해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1절 통칙이네요. 자, 665조입니다. 손해보험자의 책임이네요. 어떤 것을 책임지느냐는 얘기죠. 손해보험 계약자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 신체에 관해서도 보장을 하더라. 그 중에 손해보험은 어떤 거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손해보험 증권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기 팁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손해보험 보험에 가입했어요 하고 나면 증권을 받죠. 보험 증권을 받는데 그 증권에 꼭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재를 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기재가 되느냐. 자, 우선 암기 팁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제가 색깔로 해서 표시를 다 해줬죠. 목, 성, 금, 지, 시, 무, 개, 피, 연, 월, 일, 작성지 암기합니다. 목숭에 금지되는 게 있어요. 시무, 개피, 연, 월, 일, 작성지가 금지된대요. 목성, 금지, 시무, 개피, 연, 월, 일, 작성지입니다. 보험의 목적이 되겠고요. 2. 보험사고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3. 보험 금액이고요. 4.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이에요. 보험료를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뒀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자,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험금은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미리 적을 수가 없잖아요. 보험료는 미리 기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미리 기재할 수가 없더라. 보험금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보험 기간을 정했어요. 정했다면 그 시기와 종기를 적어야 되고요. 보험이 무효가 되는 거, 실건이 되는 사유들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가 들어가고요.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간다는 거.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갑니다. 보험계약의 연월일, 계약을 하는 연, 월, 일. 자, 보험증권의 작성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성, 연, 월, 일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보험증권의 작성자 아니에요. 작성지. 목성, 금지, 시, 무, 개, 피, 연, 월, 일, 작성지. 이건 암기 팁으로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67조네요.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상실이익도 산입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 재산상의 피해까지만 보상을 하지 그 이후에 입을 상실이익까지는 산입하지 않더라. 한번 법령을 볼게요.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약정이 있으면 산입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반대로 보통은 약정이 없으면 산입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상실이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식당 불이 났어요.
그죠? 불이 났어. 그 식당에 그 들은 그 이제 보험 목적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보상을 해주죠.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들 있죠. 내가 식당을 운영했으면 영업을 해서 더 이익 창출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상실 이익까지 산입을 해주느냐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668조. 보험 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과 분리해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보험 계약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할 때 우리가 산정한 거잖아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가액 있죠. 보험 가액. 가액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야. 보험의 목적은 보험가액, 그죠? 보험가액 금액은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고요. 그것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피보험 이익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죠? 자, 보험가액은, 그죠? 피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이거를, 그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게 그죠? 보험 가액이죠. 그죠? 이제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액 금액은 저희가 이 손해보험 말고 실제로 저희 이 과목에 통칙에 보면 보험 가액 금액과 보험 가액을 구분해서 산정되어서 산정하고 기재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계약의 목적 그리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죠? 보험 가액은 그죠? 최대 손해액이에요. 그죠? 최대 손해액이고 보험의 목적이 된다는 거. 그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것이 그죠? 산정한 것이 보험 가액이에요. 자, 초과보험이고요. 초과보험은 같이 암기를 하셔요. 초과보험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에 들을 수 있는 거는 전부보험,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을 때 전부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초과보험은 어떤 거냐면 보험 금액이 이것만큼이고 보험 가액이 더 작은 거. 내 보험 가액은 이것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이 가입한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초과보험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설명은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이 보험 가액이죠.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어떻게 현저하게 초과했다는 거. 그냥 초과가 아니라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보험 가액은 이것만큼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이 가입해서 이렇게 가입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자, 이렇게 가입했다고 한다면 요 보험 가입만큼밖에 원래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이고 보험 금액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일에 이 초과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초과보험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어. 그죠? 이 가액은 일종의 가치잖아요. 가치, 그죠? 이 가치가 이거만큼이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 가치가 요거만큼밖에 안 되더라.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험 가액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보험 가액 금액과 가액을 같이 들었는데 보험 가액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료의 감액, 이 감액은 앞에 지나간 것은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고 향후에 즉 미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 법령이 그건 거예요.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를 초과보험이라고 하고 그때는 보험 계약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자, 보험 계약자 모두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보험자만 또는 보험 계약자만 이렇게 해서
이런 속임수를 많이 써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놓은 것은 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색상을 다르게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색상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해요. 미리 소급해서 아니에요. 장내에. 자, 1회 가액은 이 보험 가액이죠. 1회 가액은 제일 처음에 계약 당시 가액에 의해서 산정이 돼요. 맞죠? 계약 당시 가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보험 가액 금액이 클 때 초과 보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변경된다고 했죠. 변경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변경이 돼서 현저하게 감소가 됐어. 감소가 됐을 때도 초과 보험이 되더라라는 얘기고요. 만일에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그것이 체결된 거다. 이런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평가 보험입니다. 기평가 보험은 미리 가액이 얼마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내 가입할 때부터 그 가액을 근데 언제적 가액이라고 판단하냐면 사고 당시의 가액이 이것만큼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입니다. 간주 아니에요. 추정이에요. 사고 당시 가액이 이것만큼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가액을 당사자 간에 그죠? 보험 가액을 정해놓은 거를 기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 당시 이제 사고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액이 이 정도일 거야라고 추정해서 기평가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액이 현저하게 초과했어.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어요. 현저하게 초과했어? 또는 현저하게 낮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규정이죠. 기평가 보험이란 것 자체가 사고 당시에 이것만큼 될 거야 추정해서 들은 건데 실제 사고가 나서 보니까 가액을 정말 현저하게 초과해서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고 당시 보험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인 거예요. 자, 미평가 보험은 기평가 보험하고 반대예요. 미평가 보험은 안 정해놓은 거야. 가액을. 내가 보험 가입할 때 가액을 안 정했어요. 그럼 언제 정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보통 이제 기평가 보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농업체 보험에서는 협정 보험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리 정해놓은 거, 협정에서 정해놓은 거, 협정 보험 가액을 기평가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복 보험입니다. 자, 중복보험은 빨간색이 많이 보인다. 그죠?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 중복보험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실제 1차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2차 시험에서도 중복보험 많이 나오죠. 맞죠? 중복보험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2차 시험 이 과목에서도 이 중복보험의 정의는 배웠어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이어야 해요. 동일한 목적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사고여야 돼요. 그런데 보험은 수개의 보험이 동시에 체결될 수도 있고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될 때 보험 금액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자, 여러 개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근데 이 여러 개 들은 이 합한 보험 가입 금액이,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했을 때 이거를 중복 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보험에서는 중복 보험도 있고요. 병존 보험이란 것도 있어요. 자,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했을 때는 중복 보험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 개 들었지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러 개 든 거야.
그거는 보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병존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복보험과 병존보험이 있는데 그죠? 다르다. 그죠?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중복보험, 초과하지 않으면 병존보험이 되는 겁니다. 자, 중복보험일 때 어떻게 하느냐? 보험자는 각자 자기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비례 보상을 합니다. 연대 책임을 지고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일 때는 기억해야 되는 게 연대, 비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다 각각 어떻게? 자,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요. 비례 보상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과목에서 어떻게 배웠나요? 손해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손해액 곱하기 자, 중복보험을 A, B, C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보험 가입 금액의 총액 분의 내가 A 거 구해요 라고 하면 A 보험 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그죠? 그래서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한다는 거고 한도는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 한도라는 거예요. 근데 병존보험일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면 병존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액에서 자기 보험 그냥 보험 가입분에 그냥 보험 가입분에 보험 가입 금액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병존보험하고 중복보험을 계산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중복보험이라는 거. 자, 정의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이고 동일한 사고예요. 수개의 보험 계약을 어떻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보험 계약자는 그렇게 중복보험을 가입했어요. 했으면 무조건 각각의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보험 계약 이런 거 했어요. A사에도 들었어요. B사에도 들었어요. C사에도 들었어요. 각각의 보험자한테 꼭 통지해야 된다는 거. 통지해야 됩니다. 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A사, B사, C사의 중복보험을 들었어요.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여기가 150만 원 나왔다. 여기 200만 원 나왔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다 얼마인가요? 200, 350, 400이 되나요? 400만 원이에요. 총 400만 원인데 나는 이 A사하고 겁나 친해. 그죠? 그래서 너한테는 나가 보험금 안 받을게. 요 B사, C사에다 다 받을게. 청구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 A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B와 C사가 A사 끝까지 전부 다 떠안아서 보험금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B사, C사는 각자 자기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만 보험금을 주면 되는 거지 A사 끝까지 떠안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보험자 1인에 대한 이 권리 포기는 이 1인에 대한 권리 포기가 다른 보험자한테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A사한테 내가 안 받겠다 하면 A사 것만 그냥 A한테 못 받는 거예요. B하고 C사는 각자 자기 보험 금액의 비율만큼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일부 보험이에요. 자, 중복보험은 보험가입 금액이 이렇게 큰 경우에요. 자, 일부 보험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일부 보험은 보험료를 좀 절약하려고 일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요. 어떤 거냐면 내 보험 가입 금액은 요거만큼인데 보험 가입이 훨씬 더 큰 거. 실은 가입이 이거만큼이면 이 가입만큼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데 난 보험료 좀 적게 낼래. 사고도 많이 안 나고. 그러니까 난 보험 가입 금액 좀 적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작은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일부 보험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웠죠. 비례 보상해야 되더라. 어떻게? 손해액이 나왔어요. 그죠? 손해액이 나왔으면 어떻게?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결국은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더라. 이 말을 어떻게 많이 바꾸냐면 보험 가액의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 이렇게 바꿔요. 앞뒤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주 미묘하게 바꾸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근데
앞뒤 순서를 바꾼다든지 보험 계약자를 보험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서 나와요. 이 그 통칙 그 상법 보험편에서는 그런 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돼요. 일부 보험은 비례 보상하더라.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하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래서 한도는 뭐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가 되더라. 되겠죠? 자,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입니다. 자, 보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어요. 그죠? 생겼는데 이제 그 후에 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내가 담보하지 않는 보험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생겼어. 그리고 이제 멸실이 됐어요. 멸실이 됐어. 그러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 보험사고를 해서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앞에 생긴 사고 있죠. 앞에 생긴 사고는 어떤 사고였어요? 부담하는 손해였잖아. 앞에 이미 생긴 사고는 그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뒤에 담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사고가 난 거 있죠. 그 전에 먼저 사고가 났었던 거 그거는 보상하는 손해였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라. 그 말이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이해하고 법령을 보면 법령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이해를 하시고 보면. 자, 손해액의 산정 기준이네요. 자, 이 손해액의 산정 기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손해액을 산정해가지고 전부 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초과 보험이면 그죠? 어떻게요? 초과보험에서 중복보험이면은 A사, B사, C사 각각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만큼 그죠? 손해액을 주면 되는 거고, 만일에 일부 보험이다 하면 손해액 곱하기 그죠?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해서 비례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니?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손해액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보험 선정할 때 기평가 보험 있어요. 미평가 보험 있어요. 이랬죠. 기평가 보험이 어땠나요? 그 보험을 가입할 때 당시 이 가액을 사고 났을 때 가액으로 추정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가액도 그런 것처럼 이 손해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때와 곳의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입니다. 그곳의 가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만일에 우리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다르죠. 다른 약정이 있어요 라고 했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 가액으로 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라는 것은 시가로 보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약정이 있어 신품 가액으로 준다는 그 말은 원래 내가 제일 처음 보험 목적물을 구입했을 때나 지었을 때의 그 동형 동질하고 똑같은 품질의 어떤 것을 그대로 똑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차 이 과목에서는 이 신품 가액을 다른 말로 재조달 가액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예, 시가로 주는 게 그냥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 되는 거고요. 자, 약정이 있어 다른 약정이 신품 가액으로 준다는 것은 결국은 재조달 가액으로 줄게. 원래 제일 처음 샀을 때 가격하고 똑같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손해액도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하죠. 그죠? 자, 손해액 해갖고 이제 보험금 줘야 되니까 누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더라. 손해액 산정은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더라. 이러면 안 된 거예요. 자, 내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죠. 보험료를 내야 되죠. 보험료를 꾸준히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돼요. 그죠? 보험료가 연체돼서 안 됐다든지 체납됐다든지 그죠? 이러면은 보상액에서 공제합니다. 내가 보험자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받을 거야. 근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3개월이 초과가 안 됐다든지 실효가 안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보험을 안 낸 개월수가 한 2개월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죠?
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의 보험료 있죠. 보험료를 원래 전체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보험인데 보험료를 다 내지 않았어. 저 뒷부분에 남아있는 보험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저 남아있는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도래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어요. 그죠? 자, 전에 거도 마찬가지고 후에 거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때라도 그죠?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결국은 보험료는 보상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면책사유입니다. 면책사유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어떨 때 보험자가 보험금 안 줘도 되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떨 때 돈을 주고 어떨 때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암기팁은 성하자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하자는 면책이구나. 성질, 하자, 자연, 소모 등으로 인한 것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더라. 성질이 변했어요. 하자가 생겼어요. 자연, 소모. 사고가 나서 그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하자가 생겼다든지 보험 자체, 목적 자체 하자가 생겼다든지 자연, 소모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제가 얘기를 들어놨죠. 내가 자동차를 처음에 구입을 했어. 그죠? 구입을 해갖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사고가 나지 않아도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타고 다니면 자동차 밖에 어떻게 돼요? 마모되죠. 소모되죠. 그거 보상해 주나요? 안 해주죠. 그런 게 자연 소모예요. 그것처럼 성질이나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거는 보상할 책임이 없더라. 그래서 성하자는 면책이더라.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목적의 양도입니다. 넘긴다는 얘기죠. 보험 목적을. 그럼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 될 거고 주는 사람은 양도인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죠? 양도를 했어. 그럼 양수인한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한 거예요. 그거를 승계한 것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양도를 할 때 그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나 누구한테 통지를 해야 되냐면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언제? 지체 없이. 그죠? 양도를 하는 그 순간 양도인이나 양수인이나 둘 중에 아무나 해도 돼요. 양도인이 해야 된다. 양수인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둘 다 가능하고 보험자한테 언제? 지체 없이 사실을 통지해야 되더라. 또 우리 이제 보험 손해보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양도 역시도 통지를 하고 우리가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는데 우리 보험 앞에 계약법 3법에서 보험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그거 승인해줘야 되잖아요. 30일 내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30일 내에 승인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었죠. 30일 내에. 양도는 30일까지는 아니고 10일만 지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는 좀 더 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손해방지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미리 사고가 났어. 사고 나기 전에 하는 거는 안 돼요. 예방한 거는 안 돼. 사고가 난 다음부터 손해방지 의무예요. 그죠? 그래서 사고 난 시점이 기산점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이에요. 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이건 누가 하는 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아니에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손해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그죠? 자, 이 손해방지 비용은 만일에 내가 이 손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줄어들었어. 또는 줄어들지 않았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해주고요. 실제 내가 방지하려고 경감하려고 노력해서 들인 비용이지만 이걸로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손해가 줄어들지 않았어. 그때도 지급은 합니다. 해요. 그거 중요해요. 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라도 이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고요.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한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이고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더라 라는 겁니다. 보험 가입 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이거는 우리 이 과목에서도 배웠어요.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네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이 됐어요. 그죠? 전부 멸실이 돼서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어. 보험자가. 그죠? 전부 멸실이 됐으니까 보험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어야 해요. 멸실이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보험 대위가 들 수가 없어요. 전부 멸실되고 전부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가 우리가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있죠.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신 취득하는 게 보험 대위예요. 그래서 전부 멸실되어야 되고 보험금 역시도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해.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되고 일부 멸실, 일부 지급 안 된다는 거. 전부 멸실되고 전부 지급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 보험을 들었어. 일부 보험하고 일부 멸실은 다른 거예요. 일부 보험을 들었어. 보험을 들 때 전체 가입하지 않고 일부만 가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역시도 그죠? 우리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에서 받는 것처럼 이 역시도 보험자의 취득할 권리 역시도 보험 금액의 가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비례보상해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부 보험이 일부 멸실, 일부 지급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의도. 자, 3자에 대한 보험 대의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금 거는 우리 피보험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보험 목적이 멸실되고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을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취득해서 보험자가 대의 취득하는 게 보험 대의였다면 이거는 3자에 대한 보험 대의는 어떤 거냐면 손해가 피보험자에 의해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는데 손해는 제3자 이 사람 때문에 손해가 났어. 그러면 실은 이 사람이 피보험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는데 이 피보험자가 그죠? 이 사람한테 안 받겠다는 거죠. 보험금 바로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제3자한테도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 이 피보험자는 나는 이미 보험에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 청구해가지고 그 돈 바로 받아도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보험회사에다 보험자한테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어. 그러면 이 보험자는 어때요? 보험금을 다 지급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이 3자에 의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3자한테 이 사람은 뭘 청구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3자한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권리를 대신 취득하는 거를 3자에 대한 보험 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을 일부를 지급했어. 일부만 지급했어요. 일부만 지급했다고 한다면 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부 지급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는. 자, 우리가 보험 목적에 대한 그냥 보험 대위하고 3자에 대한 보험 대위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권리가 이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 우리 가족이 그랬어. 그죠? 가족이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럼 나 이 보험자한테 청구하고 그럼 이 사람 다시 가족한테 청구하면 뭐 보험금 받을 의미가 뭐 있어요? 보험금 받아봤자 우리 가족한테 다시 청구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보험자는 그 권리를 가족인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가족이 내가 요새 우리 가족이 우리가 A라는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고 내 가족이 이제 자식이라고 해볼게요. 자식이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냈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3자가 가족일 때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가 그죠? 취득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3자의 가족인데 이 3자의 가족이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죠. 고의로 그랬을 때는 그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재보험이네요. 자, 우리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건 화재보험, 책임보험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집합보험이 중요합니다. 자, 화재보험 한번 볼게요. 화재는 그냥 어떤 거예요? 화재가 생겨서 생긴 손해보상이잖아요. 화재는 어떤 거예요? 화재는 어떻게 생길까요? 그죠? 보통 연소작용에 의해서 생긴 화재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웠는데 시설 배울 때 화재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많았죠. 대표적으로 자연 발화로 생긴 거 안 돼요. 맞죠? 그냥 군의 폭발로 인해서 생긴 거 안 돼요. 폭발 해주지 않죠. 근데 폭발로 인해서 뒤로 생긴 화재를 보상을 해줘요. 폭발 자체는 해주지 않지만, 그죠? 아무튼 연소작용에 의해서 생긴 화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어. 우리가 화재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소방 조치 하잖아요. 화재를 소방하거나, 그죠? 이거 화재 이거 소방하기 위해서 우리 막 물 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서 옆에 보호 목적물을 손상시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보상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생긴 그 손해 말고도 소방 조치를 하면서 생긴 손해도 같이 보상한다는 거.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생긴 손해도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화재는 우리가 보통 화재는 부동산만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재는 동산, 부동산 모두 다 보상합니다. 화재는 그래요. 그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화재보험증권에도 기입해야 되는 게 있네요. 우리가 꼭 기입해야 되는 거 앞에 배웠죠. 손해보험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목성, 금지, 시무, 개피, 연월일, 작성지 기억나시나요? 그거 기본적으로 하고 플러스 화재보험은 건물을 보험으로 가입했어. 건물이에요. 부동산이죠. 그죠? 건물일 때는 그 소재지, 건물 소재지가 어디야?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용도가 뭐야? 라는 거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요. 제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고 했죠. 화재. 동산을 보험으로 목적했을 때는 그 동산이 존치한 장소와 상태 용도를 기입해야 되고요. 만약에 보험 가액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가액도 적어줘야 합니다. 요거 시험 단골 문제예요. 잘 나오는 거. 건물, 소재지, 구조, 용도, 동산,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 가액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가액 플러스, 그죠? 손해보험의 증권에 기재하는 거 앞에 배웠던 거 목성, 금지, 시무, 개피, 연월일, 작성지까지 모두 다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보험이네요. 집합보험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험에 집합된 물건이라는 거죠. 집합된 물건을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가 내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그죠? 어떤 집합 물건이라고 한다면 내 거, 네 거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안 되기도 하지만 이 집합 물건을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 것도 되지만 내 가족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리는 사용인들 있죠.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좀 더 이제 깊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용인의 물건, 가족의 물건은 포함되는데 그냥 동거인의 물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혹시나 나올까봐. 자, 사용인의 물건과 가족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 거 외에 내 가족,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됩니다. 그 보험 자체가 가족하고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동전 이거는 뭐냐면 집합된 물건을 일괄로 보험을 가입했어.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 집합된 물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마트라고 해볼게요. 마트는 어때요? 물건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곳이잖아요. 처음에 내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있었던 물건도 팔리고 없을 수 있고 새로운 물건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딱 했어.
했으면 남아있는 현존하는 물건 있죠. 그것만 보험의 목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전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합보험에서 수시로 교체되는 보험 목적물일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존하는 남아있는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거, 집합보험은 가족 사용인 물건도 포함되는 거, 동전이라고 해서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 보험 물건은 현존하는 것만 보험 목적에 포함시키더라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가 손해보험 편의 이제 통치기네요. 실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빠진 것도 있어요. 법령을 전부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통치기에 관한 법령을 좀 봤고 오늘은 손해보험에 대한 법령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법령 말고 실제로 톡탁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나 내용들을 요약해서 또 여기에 이제 법령에 빠진 부분들도 또 있어요. 그 요약해갖고 한 번 더 종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손해보험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한 1시간 10분 만에 통칙하고 손해보험 법령을 전부 다 하고 포인트까지 다 하니까 너무 벅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눠가지고 통칙 먼저 지난 시간 했고 오늘 이제 손해보험 했고 다음 시간에 포인트 정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법령 말고 쭉쭉 지문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포인트 정리하고 법령에 빠져있는 것들도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이제 7월 7일 때 시험 쳤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상품보험편은 이제 반복해서 제가 청취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념만 이해를 좀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상법보험편은 실은 지문을 꼼꼼히 잘 읽으셔야 해요. 의외로 시험을 칠 때 시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상법보험편이에요. 왜냐하면 법령이 길잖아요. 농제법은 시험이 진짜 금방 끝나요. 지문들이 짧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축은 농제법에서 하고요. 득점은 여기 상법에서 해야 돼요. 대신 상법은 문제를 푸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왜? 법령이 길거든요. 지문도 길어요. 그리고 많이 꼬아져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과목이 상법보험편이에요. 하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고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안하고 용량이 많은 공부할 게 많은 재배학을 붙들고 있으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상법보험편하고 농제법에서 조금 몰입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득하시고 원예학 재배학에서는 저는 과락맛 면에서 60점 통과하는 전략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배학이 너무 어려워요. 재배학이 10개 너무 많아요. 암기할 게 많아요.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배학 같은 경우는 앞에 기출 1회부터 7회까지 쭉 한번 풀어보시고 제 블로그나 카페에 예상 문제들 뽑아놓은 것들 있죠? 그것만 다 풀어보더라도 60점은 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지고 포인트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